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제보자 A씨가 한국에 입국해 조사받는다고 밝혔습니다. 25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입장문을 통해 한국 입국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폭로나 분쟁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며 송하윤 씨 측에 체면 있게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는 수사 협조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송하윤 측이 항공권, 숙박, 교통 등의 지원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하겠다며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며 곧 수사 협조와 동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손해가 송하윤 측의 제한적 지원보다 최소 6배는 더 크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직접적 간접적 피해에 대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법적 대응을 도울 법무법인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임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배우 송하윤에게 학창시절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자가 사건 반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은 모두 사실이며 사건 이후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계속 전해드렸었죠. 소속사에서는 일관되게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제보자와 저희에 대해서 어떤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었는데, 자, 송하윤 씨에게 20년 전 고3 시절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그분, 그 피해자분과 저희가 직접 연락이 닿았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이것만 콕 집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송하윤도 때렸나요? 네. 징계위원회랑 강제전학은 너무 확실해서 저희 동창들은 정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큰일이었었고 저도 많이 맞았었기 때문에 전치 4주 이상은 나왔어요. 원래 친했던 친구들은 집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었어요. 그리고 김미선은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어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단독 인터뷰인데요. 일단 그 폭행 가해자가 여러 명입니다. 그중에 여학생 2명은 원래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었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송하윤 씨가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 이간질을 시작을 했고 그게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이후에 일방적인 집단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요, 송하윤 씨 역시도 손과 발로 이 제보자를 직접 폭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제보자는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학교에서 징계위가 열렸고 송하윤 씨 포함해서 가해자들이 각각 다른 고등학교로 강제 전학을 간 게 맞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송하윤 씨 측은요, 원래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전학이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설명이고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원래 친했던 가해자들 같은 경우엔 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는데 송하윤 씨는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자, 송하윤 씨 측은 이렇게 해명을 했었죠. 당시 짝꿍이었던 피해자의 등교 사실을 일진 친구들에게 고자질했고 나는 그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그냥 짝꿍이 등교했다는 사실만 그들에게 전달했었을 뿐이다. 자, 제보자, 이 또한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는 일렬로 책상을 뒀기 때문에 짝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짝꿍이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2줄로 앉지 않고 1줄로 앉았어요. 그날 결석을 하셨다고요? 맞아요. 그거조차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저희 셋은 원래 너무너무 친한 사이였고 저는 그 전까지 학교 생활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간질을 해서 네, 정말 말 그대로 이간질을 해가지고 싸우고 맞았어요. 안 때렸다고 하는 것 자체도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요. 양 변호사님. 상당히 격앙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오히려 피해자는 나인데 상대가 이제 진실을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말이죠.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송하윤 씨가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건데, 지금 송하윤 씨의 입장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소속사 측에서는 송하윤 씨는 폭행에 가담한 게 아니라 가해 학생들은 따로 있었고, 그 가해 학생들에게 당시에 짝이었던 피해자가 학교에 왔다는 사실을 알린 것밖에 없다. 하지만 그게 연루됐다면 연루된 거고 연애 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일부러 전학을 갔다라는 게 이제 소속사 측의 송하윤 씨 쪽 소속사 측의 입장입니다. 3명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의 반박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날 학교에 와서 그걸 알렸다고 했잖아요. 예. 그날 아예 결석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밖으로 불러내서 이 세 사람이 폭행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폭행을 하게 된 이유도 송하윤 씨가 이간질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짝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는 색상을 1년을 왔기 때문에 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거는 사실 상황을 좀 일반적인 어떤 반박과 달리 구체적으로 좀 반박을 하고 있자. 예. 팩트가 안 맞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보자 지금 이 피해자분이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따귀를 맞았다고 주장했던, 저희에게 맨 처음 이 내용을 제보했던 그 남자 1년 후배, 즉 최초 제보자를 송하윤 씨가 다들 아시다시피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폭행 사건에 어느 정도 연루됐다는 건 인정했지만, 지금 최초로 폭행을 당했던 그 남학생, 그 최초 제보자죠. 그 제보자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일면식도 없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지금 제보자의 처음 연락 왔을 때 SNS 프로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전혀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송하윤이 최초 제보자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인사할 정도로 친했고 서로 뭐 이름도 알 정도로 같이 알고 있고 내 이름을 들으면 기억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모른다고, 일면식도 없었다 하는 부분들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 폭행 피해자분이 이렇게 송 씨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학교 폭력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모두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혹시 뒤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잘못을 송하윤 씨가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저는 반응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사과 받고 싶지 않다. 직접 들어보시죠. 다른 친구들의 사과는 받아줄 수 있는데 그 친구의 사과는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사과한다고 해도 사과하고 싶어서 사과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아이 때문에 제 고등학교 생활이 다 날아갔는데 남아있는 친구들도 없고 다 사실 이간질 때문이라서 지금 생각해도 너무 못된 것 같아요.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해도 나쁜 감정이 없었을 텐데 왜 굳이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과를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말이죠. 송하윤 씨 소속사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집단 폭행의 피해자분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논란,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속사에서는 이분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을 제가 어제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면서 이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자, 교수님. 네, 이분은 진짜 그때의 고통을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으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소속사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너무 본인이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제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하셨는데,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사과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사과를 받아도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받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동안은 이제 송하윤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는 보지 않았대요. 근데 이분도 그 예능을 보고 너무 좀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내 고등학교 시절은 다 날라갔고 친구들하고도 다 어긋났는데 왜 그렇게 나를 이간질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궁금한
궁금하셨으면 사실 물어보았을 법도 한데 또 물어보지 않은 거는 그때의 그 감정을 또 떠오르기 싫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폭로를 여태까지 그럼 왜 안 하셨냐라는 질문에 아무것도 엮이고 싶지가 않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희가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이걸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당시 이제 반포고등학교를 다녔던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사실 이제 집단 폭행 피해자분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워낙 그때 당시 학교에서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 사건 반장 측에도 제보들이 좀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누가는 나서지 않고 있을 뿐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당시에 이게 집단 폭행으로 강제 전학을 갔다는 사실은 뭐 진실이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고, 처음 폭행이 있었던 그 남학생 있지 않습니까? 최초 제보자 남학생이었던 그 사건 역시 사실이 맞다라면서 당시에 상황을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그런 제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이 내용을 맨 처음 제보해 주셨던 그 90분 동안 놀이터에서 뺨을 맞았다는 그 남자 후배분께서는 여전히 송하윤 씨의 좀 진심 어린 답변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이 저지른 일에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송하윤 씨에게 피해 입은 모든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과거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사실무근이고 결백하다면 제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계실 테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대중들도 한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누나를 용서하려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일부 매체에서 90분 폭행 사건의 시점을 저희가 지난주에 8월이라고 보도했던 걸 놓고 날짜가 틀렸다 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제보자는 말이죠. 저희한테 맨 처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복을 입고 있었다.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8월 혹은 9월쯤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8월로 그때 전해드렸던 건데, 자, 20년 전 사건의 어떤 정확한 시점까지 기억하라는 건 조금 무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속사에서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법적 대응 이런 걸 예고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뭐 전달된 내용이 없거든요. 네.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랬었죠. 그 송하윤 씨 소속자에서 강경하게 나왔었습니다. 저희의 방송과 후속 보도가 다 사실이 아니고, 그다음에 향후의 본건 사실관계 확인과 법무법인 법률을 검토해서 제보자 민형사상 조치, 그리고 사건 반장, 방송금지 가처분 등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었죠. 저희에게 무슨 조치가 들어온 건 없는데 진실이 밝혀지고, 그다음에 이제 와서 모두의 상처가 없던 걸로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상처가 최소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송하윤 씨 측에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방송 이후 오늘 사건 반장이 끝나고 나면 꼭 추가 입장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무근 이런 했던 말씀 말고 진솔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내용으로 말이죠. 그건 다른 누구보다도 송하윤 씨 본인을 위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집단 폭행. 일단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강제전학가죠. 집단 폭행으로 인한 강제전학이에요. 이게 3명에서 1명을 때린 거예요. 집단 린치를 가한 거예요. 가해자 누나들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다 모든 게 의 이간질이었던 거예요. 자, 백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20년 전에 강제 전학이라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학폭에 연루돼 있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암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이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 송하윤 씨의 동급생인 여성 이제 동급생이 3명, 송하윤 씨를 포함한 3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라는 건데, 그 피해가 전치 4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전치 4주면 굉장히 중상입니다.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고요. 집행유예 넘어서 합의가 안 되면 실형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일단 제보자에 따르면 피해자가 폭행당한 이유가 송하윤 씨의 이간질 때문이었다고 하는 건데, 폭행 가해자 중 한 명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송하윤 씨가 그거 피해자가 퍼뜨린 거야
라고 한 명의 가해자한테 얘기했고, 이에 관한 가해자가 송 씨와 함께 피해자를 불러 싸우다가 폭행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송하연 씨 포함해서 가해자 3명이 모두 강제 전학 조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수님, 오늘 오후에 송하연 씨 소속사에서 전학을 간 건 맞다라는 입장문을 또 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송 씨 같은 경우가 반포고에서 압구정도로 전학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많이 알려진 그런 사실인데요. 오늘 오후에 이 송 씨 소속사가 전학 간 건 사실이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방송 제보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 때가 되면 공식적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이제 이 소속사가 입장문 내기 전에 이 제작진이 먼저 입장을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송 씨가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것은 맞다. 그렇지만 내막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당시 송 씨 짝꿍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학교 폭력의 피해자 왕따였는데 예. 일진 2명이 바로 송 씨에게 와서 야, 너 저 피해자 학교 오면 우리한테 알려줘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서웠던 송 씨가 이 피해자가 학교 왔다는 사실을 갖다 알려줬고 그래서 이 일진들이 이 피해자를 갖다 폭행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본인은 그 상황에서 폭행에 가담을 한 것은 아니었다. 즉, 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걔들한테 그 사실을 갖다가 알려준 것이지 당시에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연예계 활동 중이기 때문에 빨리 이건 뭔가를 갖다가 마무리 짓고 싶어서 이 소속사 측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소속사 측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휘말렸을 뿐 직접 가해자는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자, 제보자가 당시 그 집단 폭행의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송하윤이 포함된 가해자들의 피해자가 누나가 맞죠? 네. 그리고 송하윤이 포함된 집단 폭행 가담자 3명은 다 8호 처분 강제 전학 받았죠. 맞아요.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송하윤이 활동 중일 때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없고 그쪽에서 연락 온 적도 없고 맞죠? 없어요. 자, 그 소위 말하는 집단 폭행의 피해자 한 명입니다. 그 피해자의 얘기를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그 집단 폭행의 3명 중에 또 다른 한 명, 가해자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 상황에서 있었던 사건은 명확히 일어난 사건은 맞고 그 아이가 연루된 건 확실히 맞아. 그렇지. 그걸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그 죄값이라고 하는 게 그냥 처음에 1차적으로 사과가 맞는 거고 걔가 그런 식으로 부정을 하면 우리가 모두가 잘못했던 것까지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자, 백 변호사님. 네. 지금 그 당시에 이 집단 폭행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 목소리를 낸 건데요. 그때 피해자는 가해자의 송하연이 포함되어 있었던 게 맞고 그 가해자, 송하연 씨를 포함한 가해자 3명은 모두 강제 전학을 갔다라는 그런 아까 내용이었고요. 폭행 가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당시 일진이 아니었다. 피해자도 왕따가 아니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와 그 피해자는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전화 갔던 송하연이 우리 무리에 껴서 그 피해자와 사이에 소문을 내고 이간질하면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붙었고 그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보자 얘기와 지금 이 집단 폭행의 가해자 중 1인의 얘기가 사실상 일치하는 내용이죠. 가해자 조작에 따르면 우리는 사건 이후에 피해자 부모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사과를 했지만 송하연 씨가 사과를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한다. 잘못했다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가해자 중에 1인과 그 당시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좀 일치하는 상황입니다.